주제를 바꿔서 개편된 대통령실 홈페이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브리핑 룸을 대폭 확대한 뉴스룸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직접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얘기인데요. 자, 장 소장님, 홈페이지 콘텐츠 개편으로 국민과의 소통, 이게 잘 안 돼서 국민과의 소통이 안 됐던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 아니라고 규정을 내리시고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도 뭐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기존 카테고리를 보면은 브리핑룸, 카드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곳들이 있었는데 예. 신규 카테고리로 사진 뉴스라든지 영상 뉴스,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서 보면 쇼츠가 많이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쇼츠도 넣겠다. 짧은 영상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식 유튜브 윤석열 채널 영상 홈페이지 적극 공유를 하겠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국민들께 알려드리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민들이 과연 이거에 관심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미 50만 명이 더 신청을 했다고 해요. 예. 그런 거 보면 지지층에는 관심이 있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국정 홍보라는 것이 이렇거든요. 그냥 대통령 보여주고 싶어하는 공식적이고 원론적이고 재미없는 그러한 얘기들,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거예요. 과연 뭔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국정 홍보 TV 있잖아요. KTV 있잖아요. 예. 그거 있는데 또 다시 대통령실에서 이런 거 만들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알려줄 걸 많이 알려줘도 괜찮지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솔직히 처음에는 한두 번 관심 끌다가 결국에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보는 사람들만 보는 그러한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네. 사진 뉴스, 영상 뉴스, 지금 뭐 짧은 쇼츠, 그리고 윤석열 채널을 링크해서 활성화. 어쨌든 홈페이지가 좀 달라진 모습인데, 이게 최근에 상승세를 좀 타고 있죠?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까요, 김평국 의원님? 글쎄요, 뭐 이것 자체가 영향을 줄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뭐 대통령의 출근길 문닫 중단한 거는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수 네네. 있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방향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대통령실 이전에 가장 큰 명분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소통을 하겠다고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의지를 밝히기도 했었는데 네네. 돌연 중단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단하고 싶어 했는데 중단할 명분이 없다가 그걸 찾아가지고 중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도 뭐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거나 이런 노력들은 했는데요. 예. 다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깔려있는, 기저에 깔려있는 대통령실의 인식을 전 동의하기 조금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요, 한국의 언론 지형이 뭐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보수 진영에서는요, 진보에 가깝고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엄살이에요, 그건. 어떤 엄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문의 뭐 여론 점유율 이런 것들은 예.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보수 신문 매체 세 개에 거의 다 집중돼 있어요. 예. 신문 구독 부수도 그렇고요. 거기에서 다 종편 갖고 있거든요. 경제지까지 포함하면요. 지금 사실은 종편이나 이런 데에서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쓴소리 제대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럼 남아 있는 게 이제 지상파나 이런 데일 텐데요. 교통방송은 뭐 김어준 씨 이제 선언했잖아요. 12월까지 진행하고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뭐라 그럴까요? 어찌 보면 폭력적인 방식인데요. 김어준 씨 보기 싫다고 교통방송 종사자들의 뭐랄까요? 노동권의 영어까지 싹 움켜쥐고 예산 다 그냥 일방적으로 깎아버리잖아요. 몇백억이 지금 줄어드는 거죠, 네. 지금은요? 예. 그렇게 해서 교통방송이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는 경우가 돼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도 그렇고요. 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지는 다 보수 진영에 기울어져 있고 우리나라의 언론 지형을 갖고 있는 지상파를 제외한 대다수의 언론들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매우 호의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상파 가운데 MBC를 타겟 삼아서 네. 이른바 날리면 발언 때문에 MBC 하나 막 집중적으로 공격했잖아요. 예. 뭐 남아있는 거 이제 MBC 말고 KBS 하나 정도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도 언론 지형이 우리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서 뭔가를 자꾸 해요. 네네. 이게 맞나요? 완전히 우리한테 다 동의하는 언론만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 인식이 투영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이게 과연 맞는 언론에 대한 대언론 인식인가? 대언론관부터 저는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통방송에는 몇백억이 잘린 게 아니라요. 80억 정도 제작 비용을 지급을 안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김어준 씨 같은 편향된 음모론자는
공적인 방송 진행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주장, 그 본인이 같이 방송하고 싶은 사람하고 유튜브 방송하면 되죠. 예. 사적인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하면 되지 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그러한 공적인 방송 주파수에 그런 음모론자들이 마음껏 방송하게 만듭니까? 김어준 씨가 2016년도에 진행자로 왔을 때부터 폭력적인 모습으로 진행을 맡게 됐다고 좀 말씀드려요. 당시 서울시 의회 야당 의원들은 반대를 많이 하고 예. 당시에 국민의힘 쪽 계열의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의원들도 반대를 많이 했지만 박원순 시장이 밀어붙이게 했어요. 다른 얘기 안 듣고. 지금 똑같은 모습이 보여진 거다. 지금 김어준 씨가 그만두는 모습을 비판하시려면 예. 2016년에 그 사람이 방송을 맡게 됐을 때 그때 상황도 같이 비판을 하셔야 형평성에 맞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예.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릴 네네네.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김어준 씨 빠지고 난 다음에 교통방송이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명분이 뭐죠? 뭐 교육방송 같은 거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예. 저는 단연코 안 만들 것이다. 못 만들죠. 장담하고요. 어떤 사람을 진행 맡기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네. 그걸 하나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은 김어준 씨 논조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시는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도 만약 공영방송의 진행자로서 적절한가? 여기 저도 개인적으로 의문도 갖고 있어요. 네. 근데요,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방송의 진행자를 하차시키면요, 권력 가지면 누구나 다 하차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영방송과 관련되어 있는 뭐 종편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는 거고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김어준 씨 물러나라고 할 만큼의 결격 사유나 징계를 줬습니까? 네, 네. 방통위원회는 그렇게 했나요? 근데 권력이 나와 불편하다고 해서 내 진영과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물러나게 하면요, 앞으로 어떤 권력도 다 똑같은 방식 할 수 있어요. 그 아주 나쁜 선례를 하나 지금 남기신 거예요. 예. 다음 정권 때 또 누군가가 집권해서 교통방송이나 아니면 지상파 방송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자 교체하려고 하면 국민의힘이나 지금 보수 진영에서 뭐라고 얘기할지 좀 궁금해요. 김어준 씨 자체가 권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김어준 씨의 음모론적인 방송, 허위, 조작 방송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될 방심이나 방통위가 김어준 씨에게 되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징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방심위, 방통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고 비판을 해야지 김어준 씨가 제대로 다른 일을 못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옹호하는 것도 예. 옳지 못하다라고 예.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저는 옹호하지 않았고요. 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직접 권력이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만든 법 제도적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권력이 언론을 흔들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고요. 방심위랑 아침에 방통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요. 언론사들 라디오 청취율 조사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김어준 씨 방송을 들어요. 그 방송을 듣는 청취자를 모독하면 안 돼요. 그 방송을 듣는 분이 특정한 정당, 특정한 우리나라- 진영의 지지자다라고 우리나라 말씀드릴 청취자 수밖에 10명 중 없어요. 8명 정도가 네. 잘못된 생각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만 80%라고 하죠. 얘기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10몇 제가- %잖아요. 아니요, 그건 제가 예, 알겠습니다. 너무 잘 알기 예. 때문에 청취율을 퍼센트로 근데 환산해서 10명 제가 중 말씀드린 8명이라고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과장된 거죠. 과장된 거 아닙니다. 네, 두 분 청취자 말씀 10명 중 여기까지 8명이 듣겠고요. 그럼 듣는다고요? 네, 김어준 씨의 라디오 청취율을 한번 환산해서 예,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 교통방송 지원금은 지금 320억인데 내년에 232억으로 줄어들고 이제 후년부터 완전히 끊긴다라는 그 말씀을 수백억이 이제 끊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란 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간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